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에 더 호소하기 위해서 밀착하여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나쁜 감정이란 존재할까요? 나쁜 감정은 없고 문제가 되는 감정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아름답기까지 한 이 감정, 근데 라켓 감정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감정입니다. 오늘 라켓 감정에 대해서 배워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라켓 감정은 무엇이냐? 어렸을 적 부모와 주위 사람에게 부추겨진 가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반응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쵸? 어렸을 때는 더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감정만을 갖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짜 감정이 친숙해진 결과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도 배신감을 느끼도록,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도 외로워지도록,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도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이 느껴지도록 상황과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조작해버립니다. 그 무의식적인 조작을 라켓이라고 하고요. 그로 인해 생기는 불쾌하고 씁쓸한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무의식적인 결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미움받을 행동들을 반복하여서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모읍니다. 바보 같게도 그 분노를 끌어모아서 하는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의 초기 결정을 확증하게 됩니다. 참 기분 나쁜 확증이죠. 이 초기 결정이란 어렸을 적의 경험으로 내린 약간은 극단적인 결론을 말하는데요.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난 무능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안 되면 죽어버려야겠다. 나보다는 남들이 더 중요해. 나는 포기하며 살아야 돼. 나는 쟁취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한숨 나오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이 초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초기 결정을 기초로 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굳이 바보 같지만 바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우리에게도 하나 이상의 라켓 감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라켓 감정을 언제 느끼려고 하냐?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 온갖 이유를 끌어모았다가 라켓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게임을 할 때 이 라켓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무엇이냐면 진짜 마음, 진짜 의도, 진짜 감정을 숨겨놓은 채로 표면적으로만 의사소통, 관계를 맺는 그것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일련의 이면적 교류, 암묵적 교류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었다가 결국에는 라켓 감정으로 꼴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라켓 감정을 바로 한 번에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탬프처럼 마일리지처럼 모았다가 한 방에 라켓 감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게임으로 보통 의사소통,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라켓 감정에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하고 있겠지만 초기 결정을 지지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내 진짜 감정과 의도를 표현해야 될까요? 겉과 속이 무조건 일치하게 솔직해지면 될까요?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는 독한 결단이 오히려 또 무의식적으로 조작을 하게 돼서 라켓 감정으로 꼬린을 하게 약간 독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진정한 감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진정한 감정을 찾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정 라벨링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어떤 감정이 복받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짜증인지 외로움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건데요. 글로 쓰며 이름을 달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 라벨링이 처음엔 인위적이고 좀 어색할 수 있어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격한 감정이 한풀 꺾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찾는 건데요.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감정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무엇인가? 감정을 일으키는 촉매제는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일이 분명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방아쇠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한번 꼭 다뤄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질문할 게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모으고 있는가? 상대방의 행동, 말투, 분위기, 상황, 맥락 등에 따라서
특정한 감정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감정은 늘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지만 그 끝에는 항상 가련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라켓 감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상황 때마다 반복되는 만성적인 이 라켓 감정은 항상 인생 각본을 따라서 어린아이의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몸의 반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라켓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늘 관찰 가능한 행동, 신체적인 불편함, 상상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지끈거리네, 턱 관절이 뻣뻣해져서 발음이 잘 안 되네, 또 어떤 상상을 하고 있지? 죽으면 이 상황이 끝날까? 내가 미쳐버리면 속이 시원할까? 이러한 상상, 이러한 몸의 반응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핵심 라켓 감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핵심 라켓 감정을 발견하는 것. 진짜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꼭 그 불쾌한 감정으로 나는 꼴이 나네? 그 핵심 라켓 감정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진정한 감정으로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라켓 감정을 원래의 감정인 화, 두려움, 슬픔,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이 핵심 라켓 감정을 이전의 진정한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조작하려 하지 말고 진짜 감정으로 자신을 채워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된다면 굳이 행동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진짜 감정이 뭔지만 아는 것, 스스로 기억하고 그리고 잠잠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각이 일어나서 자율성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알고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반복되는 라켓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사람은 화를 돋구는 일을 더 잘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굳이 과거의 결정 때문에 불편한 라켓 감정을 선택하지 마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감정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